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뉴스 기사도 있고 영상 클립, 투자 분석까지 정말 많은데요. 이걸 바탕으로 대한민국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5개 정예팀이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 정확히 뭘 목표로 하는 건가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이라고 하던데? 네, 핵심은 그거예요. 해외 빅테크, 예를 들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그런 글로벌 모델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만의 어떤 기술 주권, 소버린 AI를 확보하자. 이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아, 소버린 AI 자주 나오는 말이네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따라하는 걸 넘어서 성능 목표치도 꽤 구체적이에요. 글로벌 최신 모델 성능의 한 95% 이상은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걸었죠. 95% 상당히 높은데요? 네, 꽤 도전적인 목표죠. 그리고 이게 또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비전, 그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선정된 5개 팀, 네이버 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AI, 그리고 LGAI 연구원 이 5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면 카카오나 KT 같은 뭐랄까 당연히 있을 법한 대기업들이 빠졌어요. 이게 좀 의외였는데. 그렇죠. 경쟁이 정말 치열했다고 하고요. 아마 단순히 기업 규모보다는 실제 AI 기술력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개발 계획, 또 컨소시엄 구성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컨소시엄이라면 대학이나 연구소랑 같이 팀을 꾸린 거 말이죠? 네, 맞아요. 각 팀들이 대학, 연구기관, 또 다른 스타트업들과 협력하는 형태로 구성됐습니다. 시너지 효과도 고려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지원 내용도 진짜 파격적이던데요? 특히 그 GPU 지원. 와. 네, 그게 아마 가장 핵심적인 지원 내용일 겁니다. 지금 구하기 정말 어려운 엔비디아 최신 GPU 있잖아요. B200이나 H100 같은 거요. 네네. 이걸 팀당 적게는 512개, 많게는 1024개까지. 그것도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는 거니까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결정이죠. 1024개면 와, 상상도 안 가는 규모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는 건가요? 실제 개발에? 어마어마하죠. AI 모델, 특히 초거대 AI 모델 학습에는 정말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이 GPU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델 크기도 키울 수 있고 학습 시간도 단축되고 결국 더 좋은 성능의 모델을 만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초기에는 SKT나 네이버가 가진 GPU를 빌려 쓰고 나중에는 정부가 직접 구매해서 투입한다고 하니까요. AI 개발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GPU 말고 또 다른 지원도 있나요? 그럼요.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 지원도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이나 통계청 자료, 심지어 방송사 데이터 같은 공공 및 민간 데이터 조건을 돕고요. 오, 데이터까지? 네, 그리고 팀별로 데이터셋 구축 예산도 28억 원씩 지원하고요. 특히 업스테이지 같은 스타트업에는 해외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원해주는 느낌인데요. 거의 판을 깔아줬네요. 그렇죠.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멍석을 깔아준 셈입니다. 올해만 해도 총 2천억 원 이상, 2027년까지 보면 거의 5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됩니다.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네요. 각 팀들의 전략도 좀 궁금한데요. 다들 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네, 각자 잘하는 걸 내세우는 전략이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 LG AI 연구원은 이미 엑사원이라는 자체 모델이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이걸 기반으로 성능을 글로벌 최고 수준, 그러니까 목표 100%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KX원을 만들고 이걸 또 오픈소스로 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엑사원 기반으로 확실하게 가겠다. 네이버는요? 네이버 클라우드는 자신들이 AI 풀스택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AI 모델 개발부터 서비스까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풀스택 역량. 네, 이걸 활용해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 영상까지 다 이해하는 옴니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범국민 AI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SKT나 NCAI는 좀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SK텔레콤은 통신회사답게 좀 더 근본적인 모델 구조 혁신에 도전하는 것 같아요.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을 넘어서는 포스트 트랜스포머 모델을 개발해서 일반 사용자용 AI 에이전트나 산업용 AI 쪽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입니다. 자체 GPU 자원도 있고 또 국산 AI 반도체 리벨리온 칩을 활용하겠다는 점도 좀 눈에 띄고요. 아, 국산칩 활용 의미 있네요. NC는 게임 회사인데.
네, NC-AI는 그 게임 기술력을 바탕으로 접근합니다. 2천억 파라미터급의 멀티모달 모델, 그러니까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이해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요. 이걸 특정 산업에 특화시키는 모델, 그리고 이걸 쉽게 쓰도록 돕는 도메인 옵스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멀티모달의 플랫폼까지 다들 야심차네요. 근데 그중에서도 업스테이지, 유일한 스타트업인데 행보가 되게 파격적인 것 같아요. 오픈소스 전략이라니. 맞아요. 1,000억에서 3,000억 파라미터 규모의 자체 LLM을 개발하면서 의료나 금융 같은 특정 산업 모델도 만들 건데 심지어 학습 코드까지 공개하겠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결정이죠. 네, 보통 잘 공개 안 하잖아요, 그런 건. 그렇죠. 그만큼 기술에 자신이 있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발자 커뮤니티를 확 끌어들여서 생태계를 빨리 키우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게 그냥 지원만 쭉 하는 게 아니라 서바이벌 방식이라고요? 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원은 하되 경쟁을 시키는 거죠. 올해 12월 말에 1차 평가를 해서 5팀 중 4팀만 남기고요. 벌써요. 연말에요. 네, 그리고 그 후에도 6개월마다 계속 평가를 해서 2027년에는 최종 2팀만 선발할 계획입니다. 와, 정말 살벌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공개 리더보드나 콘테스트 같은 것도 연내에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 그럼 정말 실력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결과물의 50% 이상은 또 오픈소스로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경쟁시키면서 오픈소스로 공개하라. 좀 모순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게 이 프로젝트의 어떻게 보면 묘미이자 과제인 거죠. 최고 수준의 모델을 만들도록 경쟁은 시키되 그 결과물은 널리 공유해서 국내 AI 생태계 전체를 키우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기대 효과는 정말 클 것 같아요. 말씀하신 기술 주권 확보나 생태계 확장 외에도 경제적인 효과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팀들이 각각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요. 투자 관점에서도 AI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심지어 전력 인프라 같은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AI 기술 변화가 워낙 빠르니까.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우려죠.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데 정부 예상 중심의 프로젝트가 이걸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혹시 보여주기식 경쟁으로만 흐르는 건 아닐까? 이런 비판이 있고요. 일리 있네요. 네. 그리고 또 너무 과도한 경쟁 구조가 오히려 팀들 간의 협력이나 정보 공유를 막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제기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연말 평가에서 탈락하는 기업이 나오면 그 기업의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런 리스크도 고려해야겠죠. 그렇겠네요. 자, 오늘 대한민국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살펴봤습니다. 5개 팀의 치열한 경쟁,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그리고 기술 주권 확보라는 원대한 목표까지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네,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은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이 팀들이 정말 극한의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하잖아요. 네, 최종 2팀만 남으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동시에 결과물의 50% 이상 오픈소스 공개라는 어떻게 보면 협력적인 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해 나갈 수 있을까? 이 경쟁과 협력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게 앞으로 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늠할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